2013년도 언론진흥재단의 신입사원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PPT는 밥값하는 신입사원이 되기 위한 전략 구상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 밥이란 말이 참 친숙한데 혹시 아침에 다 밥 드시고 오시나요? 예. 목소리는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보통 누구랑 드시고 오시죠? 어머니 아버지랑 먹습니다. 네, 혼자. 어머니 아버지랑. 보통 어머니 아버지랑 드시면서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또 일과 관련된 업무, 직업에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 얘기, 그리고 국제 정치 이런 거. 박수 한번 주세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희 집도 항상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부모님과 또 저희 가족들이 같이 나누는데요. 그래서 항상 밥상 공동체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밥상머리 앞에서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서든 밥값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밥 그리고 쌀 한 톨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그 밥값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제가 정말 의미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정을 한 것이 바로 이 밥값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한국언론진흥재단 2013년도 신입사원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서류, 필기, 인성 및 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 심사까지 굉장히 다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인재들을 걸러냈는데요. 보시면 경쟁률이 무려 276대 1이나 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276명의 경쟁자를 한 명씩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자, 우리 자축이 박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도 그 중에 하나네요.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이 경쟁률, 우리는 경쟁률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 전형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회사에서 왜 이렇게 복잡한 전형과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해서 우리를 뽑았을까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신입사원이 되셨는데 포부가 어떻게 되십니까? 신입사원이 되셔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내가 앞으로 저의 개인적인 계획, 가정을 꾸린다거나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외에 회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뽑아서 도대체 뭘 하고 싶었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신입사원이라는 드라마 사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검색을 해서 찾는 과정에서 이 에릭, 참 멋있어요. 괜찮네요. 네, 이 신입사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보시면 여기 그 내용이 보시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세기 신입사원들의 이 마음을 담은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는 이유는 재단이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벌써?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한 선생님이네요. 그럼 보시면 재단이 나를 간절히 원했는데, 자, 지금부터 왜 원했는지 한번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 나한테 이러지 마. 나한테 이러네요. 이런 거 있나? 네, 징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바로 껐다 켜세요. 다시 한번. 껐다 켤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제가 너무 열정을 담아서 만든 나머지 잘 나와. 대단히 뭘 원하는 걸까요? 오로지 한 사람 위해서. 아니 바로. 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재단은 나를 뽑았는가? 세 가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뽑았겠죠.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수준의 생각입니다. 어떤 조직은 항상 인풋과 아웃풋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퇴직을 하신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빈 인력이 발생하면 이제 인력 충원을 위해서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네, 두 번째는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아까 그런 서류부터 시작해서 필기, 면접, 이 전형들을 거쳐서 재단에서는 어떤 인재를 우리에게 뽑을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이제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만한 인재를 채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탁월한 능력, 우리 각자가 이제 가진 탁월한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재단이 보고 뽑은 것이고 또 우수한 구성원이 결국은 조직의 발전과 영속, 이 조직이 이어져 나가는 데 기여를 한다는 그 생각에서 저희를 뽑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구성원 영입이라는 것은 사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선배님들께 인사를 하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또 저희한테 관심 많으십니다. 이건 뭐냐면 이 새 구성원 영입을 통해서 어떤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거죠. 저런 새 친구들이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 또는 이 친구들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내가 속한 이 조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발전 가능성들을 우리 안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를 뽑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발, 적응, 투입 과정에서 이제 전 구성원이 이제 참여하고 결속력이 증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 저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실장님 이런 분들께서 이제 참여를 하셔서 저희를 이제 선발을 하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논의를 하시겠죠. 도대체 이 조직의 인재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적응시키는 과정. 저희가 지금 점심과 저녁에 나누어서 회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함께 하면서 이제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저희와 선배님과만 관계 맺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직 구성원 내에 관계 맺기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결속력 증진에 저희 모두가 기여를 하는 그런 저희가 의도치도 않은 아름다운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조직에서 저희한테 원하는 또는 신입사원을 뽑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목적에 따라서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신입사원이 되어야 하나? 그럼 우리의 기대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져야만 되나? 하는 질문이 드시죠?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능동적인 사고와 기대를 결합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입사원이 될 것인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정말 만들고 싶은데 로딩은 길어지고 있네요. 네, 이 다음에 바로 제가 고민했던 그런 어떤 신입사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료 때문에 정말 무리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는 저랑 1대1로 찾을 것 같았거든요. 슬라이드 수혈을 하지 말고 네. 그냥 근데 이게 미리 보기가 안 나오거든요. 로딩 컴퓨터가 여기 있어. 네. 이게 제가 잘못 돌아가. 네, 보시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잡코리아라는 일자리 구직 전문 사이트에서 이제 조사를 한 선배들이 또는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그 신입사원의 덕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맨 첫 번째가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인사 잘하기. 네, 우리가 술자리를 몇 번 하지 않았지만 선배들께서 가장 강조하신 그런 항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크고 자신 있는 대답. 네, 부르셔서 일을 시키실 때 네 하고 대답해야지 이러면 하기 싫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미소. 네, 미소를 원하시네요. 네, 자, 미소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깔끔 단정한 복장과 용모. 네,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가장 덕목으로 꼽히는 그런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여태까지 선배님들께서 저희한테 조언해주신 많은 이야기와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아까는 회사 차원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선배님들 차원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제가 어떤 신입사원이 되고 싶은가를 한번 머릿속에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두 사람 목도 아니고 반 사람 왜 작정이 중지될까요? 왜 이게 포인트인데. 아, 나 진짜. 곧 부서져. 정말 몹시 화가 나네요. 아. 잠깐. 몇 분째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결론이 나네. 자, 네 나왔습니다. 자, 한 사람 목, 두 사람 목도 반 사람 목도 아닙니다. 딱 한 사람 목 하는 사람이 되자. 그다음에 타고난 역량이 가진 인재가 되고 싶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가진 그런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팀의 비타민이 되고 싶다. 팀의 매력둥이가 되고 싶다. 그다음에 자기개발의 열정. 이런 업무와 관련된 그런 능력 외에도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시켜서 나를 좀 향상시키고 싶다. 마지막으로 애사심을 좀 가진 그런 신입사원이 되고 싶다. 사실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신입사원이 되고 싶은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 5가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사가 우리에게 원하는 기대치 플러스 선배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기대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꿈틀꿈틀 내가 원하는 신입사원의 모습을 결합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신입사원이 돼야 할까, 내가 좋은 신입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 전략은 무엇일까를 마지막으로 고민해봤는데요. 계략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회사와 팀에 도움이 돼야 되겠죠. 성장하는, 자기개발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애정을 가진. 그래서 이 3가지로 계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좀 너무 모호하죠? 그래서 구체화를 좀 시켜봤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한 사람 몫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저의 바람은 선배들과 그 회사의 기대치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시작. 미소로 네 하고 대답하는 신입사원.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강사님께 배웠던 교육 내용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항상 어떤 일에든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 대답 한마디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신입사원. 또 제가 자꾸 가족 얘기를 꺼내는데 사실 만만한 게 가족분들이랑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핸드폰을 구매하실 때마다 핸드폰 맨 앞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하나씩 넣어놓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목숨 걸고 일하자 이렇게 써놓으십니다. 정말 강력한 문구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아빠는 왜 이렇게 목숨을 귀하게 안 여기시지?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목숨을 걸자고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사회에 이렇게 발을 내딛고 나서 아빠의 그 각오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각오를 마음에 가지고 또 자기 마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입사원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능력자가 되고 싶다. 탁월한 역량도 가지고 있고 자기 개발도 잘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이 부분은 아마 재단 쪽에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각자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의 강점을 바로 알고 자신감이 넘치는 신입사원이 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못하는 걸 더 개발하고 싶다. 또는 어떤 기준치, 사회가 제공하는 그런 기대치, 한 이 정도 되면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기준치에 맞춰서 자기를 이제 스펙을 쌓고 자기를 그 모습에 따라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자신의 강점이라는 건 포인트입니다.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강점이 있고 다양한 어떤 장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잘 개발을 해서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그 강점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신입사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네, 요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팀의 비타민이 되고 싶다. 사실 요거는 사랑받고 싶은 선배님들 예뻐해주세요. 이런 욕구가 반영이 되어 있죠. 보시면 긍정적인 언어로 다가가는 신입사원. 우리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사실 선배님들을 막 칭찬하면서 선배님 일 참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아마 나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쓰는 언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항상 정말 인사하고 고맙다는 말 먼저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활력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속력 증진에 기여하는 신입사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고 발표해 보시겠어요? 네, 리나 씨. 네, 회사에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혹시 또 아이디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정준호사. 회사 일도 열심히지만 회사 근무 시간 외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회식 활동을 통해서 또 보다 진한 교류를 네. 같이 하면서 진한 교류.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결국 뭐냐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에서도 영향을 발휘하고 비공식적인 모임에서도 적극성을 발휘하는 그런 신입사원이 된다면 우리가 그 세 가지의 기대치, 회사와 선배와 나의 기대치를 적절히 조합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됐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밥값을 하는 신입사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밥 그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 가지 기대치에 만족을 하는 신입사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다 졸업하신 분도 있고 졸업 예정자분도 있고 저도 이제 졸업 예정자인데 사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첫 출근의 기쁨을 아마 2주 전에 지금도 만끽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첫 출근하던 날 그러니까 발표가 나고 여기 1월 2일이죠. 1월 2일 날 여기를 오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나가기 전에 오늘 괜찮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딱 나왔는데 제가 700번을 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여기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뛰었어요. 어떻게 늦었나? 근데 하여튼 그 700번을 타고 오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700번이 저희 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내가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어른인데 어떻게 어른으로서 내가 이름값을 아침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신입사원이 될까,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할까 이 자리에서. 물론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타성에 조금 쩔어서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강아지의 무심한 얼굴. 지금 전화 응대를 하고 있죠. CS에 굉장히 평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눈이 멍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이렇게 초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신입사원이 될 것인가 넘어서서 이 안에서 조직 안에서 어떤 구성원이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목표를 잡고 간다면 보다 발전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신입사원으로 갑갑하는 신입사원으로 살아남는 저희 전략 구성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